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다들 3일절 연휴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중간에 연휴가 하루 껴있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일정을 좀 보고 좀 오후에나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뭐 자료도 정리하고 내일 시장도 조금 준비하면서 좀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좌우지간 중간에 연휴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정말 짧게만 느껴지는 뭐 그런 주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즐거운 3일전 연휴 보내셨길 바라고요. 간밤 미 증시를 보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갭을 좀 띄워놓고 장중에 나스닥이 좀 추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좀 밀리면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2월달에 발표되었던 CPI나 PCE 물가지표에 대한 이 우려감이 3월 증시에 발표될 뭐 1년의 뭐 CPI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이 경계 심리가 일단은 잠재적으로 좀 있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3월절 연휴에 발표되었던 중국의 제조 PMI가 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이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가 1% 정도 그리고 항생이 4%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일단 마감이 된 부분이 국내 증시에게는 그닥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엄청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금요일에는 LNF가 테슬라 향 3조 8천억 원의 이 공급 계약 체결 이슈를 한 번 더 띄워주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더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정부도 이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틀어 올리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에 이 하방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뭐 코스닥은 이 글로벌 시황과 역행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말 그대로 글로벌 이 매크로 환경과 흐름에 거의 동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차별화가 심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뭐 대형주 장세가 아닌 중소형주 안에서 2차 전지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그 중간에 이제 뭐 AI 테마의 순환매가 지속 돌고 있는 거죠. 뭐 전통적인 AI의 대장주 섹터라든지 그 이후에는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또 3월 1일부터 5일까지 있을 유럽의 이 영상의학 학회의 뷰노와 뭐 루닌이 참가한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던 지난 며칠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월요일 다가오는 목요일 날은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좀 더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3월 4일에 있을 양회까지의 기대감이 좀 더 더해져서 일단 그런 부분이 단기 낙폭을 좀 심화시켰던 이 시크니컬 섹터의 기술적 반등을 또 한번 불러일으킬 그런 모습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은 딱 이번 주까지만 하고 마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혼조세 마감이고 중국 제조 지표 최대 폭으로 증가세에 항생은 4%, 상해는 1% 강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상방이 어렵고 코스닥은 2차 전지의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지속 강세이며 그게 아니면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메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닥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뭐 어제의 모습보다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밤에 테슬라 인베스트 데이가 있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한 가지 팩트는 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한국에 안 짓고 멕시코에 짓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만약에 뭐 반값 전기차를 띄웠을 때 어떻게 될지 일단은 내일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제조 PMI의 반등 속에서 상생과 상해 조갑 등등이 굉장히 강하게 마감이 됐다라는 점. 국내 증시는 여전히 2차 전지
주주하는 흐름 속에서 만약에 금요일날 에코프로 BM까지 올랐다고 하면은 얼마나 지수가 더 강세를 보였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코스피는 정확히 2차전지 섹터만 강세를 보였고 거의 대부분은 그저 그런 모습 속에서 마감된 흐름이다 정도 체크가 됩니다.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사실상 뭐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25원, 26원까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사실 선물 시장에서는 그닥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가 될수록 급격하게 좀 밀렸고요. 이 부분이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와 연동되면서 코스피가 좀 밀렸다라는 점은 반대로 중국 증시의 급등과 그에 따라서 환율의 이 워낙 강세에 주춤한 흐름이 코스피 시장을 목요일 날은 들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도 일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12포인트에서 윗골을 좀 담아놨는데 단기적으로 2450포인트를 갭으로 뛰면서 올라가 버릴지 이런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중국의 시장의 회복은 뭐 IT 반도체라든지 철강 제조 화학 전반적인 모든 섹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주는 주초 시장의 개파락 이후 코스닥의 경우 21선을 지켜주며 2차전지 섹터의 강한 힘에 의해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글로벌 시향과 무관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코스피 지수는 원달러 환율의 지속 상승과 국제금리 상승에 즉각적으로 연동되며 대형주는 2차전지를 제외하며 사실상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밤 해외 증시부터 보자면 미 증시의 경우 여전히 2월 들어 발표된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의 상승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한 모습 속에 3월의 지표와 연준의 방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혼조세 속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3일 전 연휴 사이 중국의 제조 PMI 최대치로 발표가 되면서 항생은 4%, 상해는 1%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요. 텐센트가 무려 6% 상승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은 국내 증시에는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이제 AI 섹터도 중국 관련된 종목군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일단 모르긴 몰라도 일단은 텐센트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지 뭐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핸디소프트라든지 뭐 소프트센 정도가 금요일날 좀 움직였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다시 움직이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밖에 이제 3월 4일 있을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본격적인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오프닝 섹터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관광객 2천만 명 회복에 업계의 이 회복 속도 증가 등등의 이슈 등이 국내에서는 아직 유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될 부분이라 관광 쪽의 흐름 그 다음에 리오프닝 일부 종목군들의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시크니컬 섹터. 네. 제조 PMI가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크니컬 섹터의 단기 반등의 재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보면서 시가갭이 높지 않다면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국내 증시의 경우 2차전지의 무서운 상승세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화요일에도 강세가 유지되었고 특히 LNF의 테슬라양 3.8천억 공급이 나오며 장중 급등 및 차익매물 의 윗꼬리를 달았으나 추가 상승을 열어놓고 볼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한 2차전지 섹터의 강세가 유지되는데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2차전지 섹터의 강세가 유지된다면 코스닥은 쉽게 밀려버리지 않는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강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여전히 AI 섹터의 순환매와 로봇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지가 최근 의료 AI 섹터로 확대되며 관련 섹터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오늘 밤 있은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 이슈가 나오는지 여부에 그 반값 전기차 발언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줄지 그리고 양회 기간에 나올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차전지 sek터 일단 LNF 같은 경우가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다른 양극재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못 갔죠. 아무래도 저평가를 받았다. 비슷한 규모인데 받았다. 그런 이유가 주말 사이 조금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가
하더라도 이 원재료를 사입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또 수직 계열화가 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나 포스코케미칼보다는 밸류를 더 높게 받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좀 약하고요. 일단은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봐봐야 될 것 같네요. 특정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군들 지속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지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고요. AI 섹터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안 볼 수가 없네요. 일단 C랩이 시간의 상한가라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올지 엔비디아 대장주의 관련주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텐센트의 6% 급등, 핸디소프트나 소프트센 정도,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추가 상승 여부 정도만 저는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는 장 초반에 초급등을 해준 이후에 전부 다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는데요. 3월 2일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되죠. 3월 2일 날 일단은 재료 소멸로 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런 부분은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빼놓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아마 내일 아침에 윤곽이 나올 텐데요. 뭐 자율주행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반값 전기차 이슈도 있고, 배터리 내재화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을 빼놓고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종목군들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STO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에 민당정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 대장주 위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하이브 공개 매수가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기타 법인의 1300억 매수,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래요,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된다면 그 중간에 이 공백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공개 매수를 시작하겠다라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장내 매수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이쪽은 어떻게 될지, 신고가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한번 저는 고민이 많이 되네요. 매우 세다, 12만원 이하는 참 매수 구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해외 증시 간단하게 보면 나스닥은 이 구간에서 지지는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힘을 모아서 돌파를 해서 박스권 형성을 하고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일단 항생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일단은 반등을 했고, 여기서 힘을 받아 더 올라갈지 내일장 중국 시장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중국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매우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이때에 이 박스권 형성해 놓고 돌파를 하면서 트립이 나왔는데요. 양회 기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3,400포인트를 향해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시크니컬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상해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게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앞 구간에 있는 이 매물대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뚫게 된다면은 뭐 단봉 위주로, 이런 식으로 단봉 위주로 올라가면서 한 단계 레벨을 하고 밀리는 모습까지 열어놓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수의 하방을 봤으나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했으나 2차 전지가 워낙 강했고요. 연이틀 강하고 21선에서 빠르게 돌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매우 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갭을 들게 된다면 그 이후 수급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뚫어줄 것이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지지 구간이 워낙 세기 때문에 갭하락으로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일단 코스닥은 세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종목을 좀 볼게요. 일단 2차 전지부터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최근 이 61선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데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도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이 지지된다든지 아니면 박스권을 돌파한다든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봉을 며칠 정도 지지한 이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31만원 선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면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금요일날 에코프로라든지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조정을 보였는데, 일단 워낙 높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사실은 자제는 하는 게 맞지 않나, 많이 조정을 보인다면 그런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LNF가 거래대금을 1조 가까이, 1조에 300억 모자란 거래대금을 터뜨렸는데요. 장중에 신고가는 돌파가 나왔죠. 신고가는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한 번에 죽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밀린다면 25만원 언저리에서 25만원 언저리에서 뭐 25만 4천원이라든지 그 근처에서 눌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이거는 좀 아쉬운 게 금요일날 화요일날 몇 구간이 있었는데, 매매는 하긴 했어요. 눌림 구간에서 원하는 자리에서 해서 뭐 여기서 뭐 1.5% 정도, 여기서 한 1% 정도 매매는 좀 하긴 했는데, 이 윗 구간에서 지수가 급락을 좀 보이길래 급락을 보이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밀리지 않을까, 원달러 환율 때문에 중간에 팔아버렸다 라는 점이 좀 아쉽네요. 좀 끌고 가고 싶었었는데, 일단 끌고 가서 종배 차원에서 종목을 끌고 가야 일단은 갭이 뜨든 밀리든 대응하기 좀 편한데, 그게 좀 아쉽고요. 만약에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 의미 있는 구간은 엄청난 매물이 나와서 그냥 하염없이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매매를 포기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량 소화하고 좀 올라가는 힘이 있다 라고 한다면 좀 끌고 가볼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생각 이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도 일단 과거 엄청난 박스권을 일단 뚫어내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밀리면은 뭐 38,000원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겠죠. 38,000원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다시 넘어가면서 일단 신고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강하다. 나중에 밀리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미래나노텍도 이 종목은 리튬 쪽에서는 나는 금양을 보지 않고 미래나노텍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악성 매물대 구간을 시가에 좀 뚫어내는 모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성 매물대입니다. 이 음봉이 악성 매물대고, 사실은 이 음봉의 끝자락인 고가 2350원을 돌파를 하면 시세가 나오는 구조로 저는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금요일날 최근에 매매도 많이 했지만은 거의 매매는 엄청나게 좀, 거의 이 종목을 매매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물량을 모았다가 여기에서 다시 사서 쭉 해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추후에 관심을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이슈를 기대하면서 사실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테슬라 반값 전기차 이슈가 화요일날 좀 있었는데요. 시가에 갭을 들고 좀 바로 올라가서,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시가 베팅을 좀 해도 됐었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뭐 이런 윗꼬리 돌파할 때 18,000원 라운드 피겨값에서 좀 들어갔는데요. 사실 그 밑에서 들어갔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좀 올라간 거고, 18,000원대 진입을 해서 저는 당연히 19,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못 가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나왔었고요. 명신산업 반값 전기차 이슈가 나올 때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테슬라의 인베스트 데이가 나오고 반값 전기차 이슈가 생겼을 때 이런 테슬라에 향 이 부품
관련 종목군들이 어떻게 될지 목요일날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LNF의 강세 속 세로닉스가 항상 테마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는데, 저도 LNF 공급계약 체결을 할 때 사실 그 시점에 화장실을 좀 가서 그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나서 VI 들어갈 때 그냥 시가에 들어가 가지고 VI 풀릴 때 VI 들어갈 때 그냥 시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단기에 뭐 6%가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상한가에 가지 못한 거는 사실 LNF가 그 고점을 만들고 시세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밀려서 내려왔다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굉장히 강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고 뜨겁게 움직이는 시장이면서도 이게 종목군들을 예측해서 매매하는 게 어느 정도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종목군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아침에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또 갑자기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많아서 그런 점이 조금 시장의 난이도가 있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자, 삼성 SDI의 이재용 부회장의 방문 소식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또 생겼죠. 과거부터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한농화성은 거의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한농화성이 아마 대장주로 좀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이 구간 돌파가 이 자리가 11,300원 11,300원이면 이 음봉이죠. 이 갭 11,300원이면 이 자리 최근에 있었던 이 단기 저항권을 돌파할 때 따라 붙어 가지고 좀 위에까지 좀 길게 좀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과거부터 좀 뜬구름 잡는 말도 많고, 또 이게 이제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황화 리튬을 같이 또 하고 있죠. 그래서 리튬 쪽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까지는 좀 빼놓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AI 반도체 섹터 잠시 보면요. AI 반도체 섹터를 잠시 보면 셀바스 헬스케어가 단일가에서 지금 상한가 갔다가 정지를 먹었죠. 지금 정지 먹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할지 아니면 엄청나게 떨어질지, 일단은 AI 섹터는 셀바스 헬스케어를 1차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셀바스 헬스케어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날 엔비디아발 이슈를 붙이고 자체 AI 플랫폼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강세를 보였던 C랩인데요. 원래 이 친구도 기존의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요일날 매매는 했는데 VI 풀릴 때 그냥 시가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시간 외에 상한가로 좀 잘 마감이 됐네요. 갭은 뜰 겁니다. 갭이 떠서 어느 정도 갭이 뜰지, 갭이 많이 뜬다면 좀 눌리는 정도 흐름을 봐야 되고, 갭이 뜬 이후에 그 시가를 다시 회복하고 충분한 거래 대금을 쌓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매매를 한번 고려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이 최근에 매우 강세인데요.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는데 재무제표만 좋았다면 저는 충분히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재무제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루닛이 사상 최고가에 앞에서 이 매물을 소화한 것인지 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완벽하게 돌파하고 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든지 프로그램 매수가 강세를 보인다든지 했을 때 조금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에서는 뷰노를 좀 봐볼 생각이고요. 핸디소프트 그리고 소프트센 다 이 텐센트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인데, 사실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면 누구 관련주 어떤 회사 관련주 해서 그 시세의 끝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를 빼놓고 보긴 하겠지만 아마 매매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 관련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대장급 종목입니다. 대장급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한 번 더 시세를 더 줄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테슬라 인베스트먼트 데이에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좀 나온다든지 정부의 로봇 규제 혁신에서 또 자율주행을 규제를 푼다,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또 다시 부각을 시킨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라닉스가 의미 있는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돌파하기 일보 직전에 차트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라닉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닉스 한 종목 자율주행에서 빼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모트렉스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인데 이 앞에가 지금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트라이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부각을 시켜서 최근같이 이 수급과 함께 시총이 높은 종목을 끌어올린다면 상대적으로 모트렉스 같은 종목을 끌어올리는 게 기술력, 실적,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의미 있는 박스권을 뚫어버린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의 시세가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그래서 모트렉스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디톡스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기존에 보유하고 쭉 끌고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한 차례 엄청난 시세를 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뚫려버리면 급등이 한번 나와버릴 수가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중간에 조금 급락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뭐 소액 가지고 있는 건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을 기다려보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SM도 장 막판까지 1340억의 막대한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요. 금감원에서도 조사한다 뭐 이슈가 있지만은 서로 물러설 구간이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서로 물러설 자리가 없는 싸움인 것 같고, 2등은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명확하죠. 그래서 서로 1대 주주를 차지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와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서 아마 내일장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이 시장에서 뭐 상한가가 2개가 나왔는데 코오롱 모빌리티죠. 보통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단기에 이 지지 라인을 붕괴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한 종목군들의 특징인데 붕괴를 시켜놓고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죠. 원래 상으로만 가던 종목이었어요. 상상 이런 종목이 되돌림 파동을 하면 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매매를 했고, 요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상한가 트렌드가 바뀌었다. 상단은 잘못하면은 골로 가는 흐름이 요새 많이 나온다. 오후장에 흐름 봐서 상따하는 게 더 낫다. 그거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코오롱 모빌리티를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상따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종목을 들고 있고요. 일부 챙겨놓고 봤고, 금요일 날만 보더라도 뭐 미래컴퍼니 상한가를 아주 힘들게 들어가죠. 아주 힘들게 들어가고 강한 종목이었는데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깨버리고, 그런 경우가 요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따의 패턴이 지금 시장은 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월요일날 약상한가 출발을 하더라도 바로 죽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얘는 약상한가 출발 이후를 좀 함께 보는 전략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